우리가 앞의 시간에서 평면 곡선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평면 곡선의 대역적 성질을 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로 2.5.2 주기적 평면 곡선의 정곡률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파 S가 이렇게 알파 1S, 알파 2S로 주어지는 평면 곡선인데, 이게 단위 속력 곡선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공간 곡선에서 의미 살펴봤는데, 이 곡률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곡선이 뭐 평면에 이렇게 주어져 있고, 이 점이 알파 S가 주어져 있으면, 우리가 T 단위 접벡터장, 이거는 TS는 알파 닷 S가 되죠. 그 다음에 알파는 단위 속력이니까 T는 크기가 1인 벡터가 됩니다. 자, 이 벡터를 우리가 이게 크기가 1이니까 우리가 여기가 X1 방향의 이 방향으로 보면 이제 TS가 X1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세타 S만큼 떨어져 있을 때, 우리가 이때 세타 S를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인데, 이것을 우리가 이 알파의 점 S에서 알파의 회전각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회전각. 그러면 이제 TS는 우리가 세타 S를 넣어서 보면은 TS는 크기가 1인 벡터니까 이거는 코사인 세타 S 사인 세타 S가 되죠. 이렇게 TS를 이렇게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 좌우를 S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면 T.S는 여기는 이제 S가 우선 세타로 갔다가 그 다음에 코사인 사인으로 갔으니까 연쇄법칙이죠. 연쇄법칙에 의해서 먼저 이제 코사인을 미분을 하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 S, 그 다음에 여기는 코사인 세타 S가 되고, 그 다음에 연쇄법칙에 의해서 세타를 또 S로 미분하는 거 세타 닷 S배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이때 이 벡터가 나타내는 게, 바로 NS가 되죠. 우리 단위 접 벡터가 됩니다. 왜냐면은 이 벡터는 TS를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시킨 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벡터는 이게 NS가 되는데, 지금 NS가 지금 NS가 이 형태가 되는 게 맞죠? 자, 이게 이러니까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사실이, T.S가 평면 곡률, 이것의 NS 이거이므로 우리가 평면 곡률은 이 회전각을 S로 미분한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평면 곡률은 회전각의 S에 대한 미분이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과 굉장히 비슷한 것을 앞에서 했었죠. 앞에서 우리가 카파 S는 세타 닷 S,
저 상황 세타.s의 이 절대값이라는 걸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이제 앞에서 이미 다 했는데 이 곡률이라는 것은 왜냐면 우리가 위의 식에서 t.s는 세타.s가 나오고 이게 마이너스 사인 세타 s 코사인 세타 s 이렇게 나오는데 세타.s 작용점이 알파 s죠. 자, 이게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다면 여기가 알파 s1이 여기에 있으면 t.s는 ts는 이렇게 되고 우리가 ns는 이렇게 되고 주 법선 벡터장 ns는 이렇게 아니라 지금 저쪽으로 휘었으니까 ns는 이거랑 같죠. ns는 이렇게 되지만 그러나 이 점에서는 알파 s2s는 이제 ts가 이거였으면 ns는 이거지만 주 법선 벡터장은 이렇게 반대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때 위에 그림에서 이거는 항상 ns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S2일 때를 보면은 이때는 세타.s가 이때는 0보다 컸지만 이 회전각의 변화율이 그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됐지만 여기 이때는 세타.s2가 이게 음수입니다. 음수인데 우리가 곡률은 항상 그 변화율의 절대값을 갖게 되죠. 변화율의 절대값을 갖게 되니까 이 경우에는 이게 카파 s는 저 세타.s의 절대값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ns 이게 지금 2에서는 지금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ns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면 곡률은 그냥 세타.s이고 그냥 곡률 이거는 세타.s의 절대값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곡률의 기하적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단위 속력 곡선의 곡률의 기하적인 의미, 이 회전각의 변화량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저 곡률에 대해서 이 평면 곡선의 대역적 성질을 알아보려고 그러는데, 자, 이런 곡선을 이런 곡선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런 모양의 곡선들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런 모양의 곡선은 지금 시작점과 끝점이 없이 이렇게 다 매끄럽게 주어져 있는 곡선이죠. 이런 곡선을 정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기적인 곡선이라는 그 용어를 도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이런 방법을 쓰겠습니다. 자, 이 곡선의 정의역을 실수 전체로 놓겠습니다. 우리가 국소적으로 보려는 게 아니라 이제 대역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려고 그러니까 실수 전체적으로 놓고 보는데, 자, 우리가 이 알파를 우리가 세타형 주기적이다. 아니야, 세타형이라 T형 주기적이다. 는 용어를 사용을 하겠는데, 이거는 T형은 어떤 양수입니다. 이거는 모든 T에 대해서
모든 t에 대해서 알파 t에다가 t0을 더하면 이때 함수값이 이렇게 같게 되는, t0 더하면 원래 제자리로 오게 되는 이 성질을 만족을 하면서 이 성질을 만족을 하는 것을 우리가 T형 주기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때 알파의 주기는 위의 T형 주기적 중에서 위의 T형 중에서 가장 작은 그 T형은 양수죠. 가장 작은 양수를 우리가 알파의 주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알파가 p 주기적이면 우리는 뭐 이게 반복이 되니까 어떤 t치에 같은 위치에도 오게 되지만 p 같은 위치에도 오게 되지만 이게 반복이 되니까 이것을 미분해도 우리가 같은 값을 갖게 됨을 금방 이거는 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곡선을 정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 곡선의 주기에서 뭐 T형 주기적이다 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곡선에 대해서 단순 곡선. 자, 단순 곡선은 이 어떤 곡선인데 이게 이제 정직 곡선인데, 자, 알파는 단순 곡선이다. 단순 곡선이라는 것은 중간에 이렇게 만나지 않는다는 곡선, 만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자, 알파가 1대1이거나 1대1 함수이거나 또는 1대1이 아니면 왜냐면은 시작점과 끝점은 만나도 됩니다. 그래서 1대1이 아니면 만약에 t 알파 1과 t 알파 2가 같으면 이것은 이제 t1 빼기 t2는 여기서 na가 되는데 이거는 좀 말을 좀 이거나 또는 자, 알파는 a 주기적이고 그 a 주기적이면서 이 두 개가 서로 같으면 그 t의 그 차이는 그 주기의 어떤 배수배, n은 정수 배수배니까 이렇게 써야겠죠. 어떤 정수 n이 존재한 어떤 존재하는 거죠. 어떤 정수 n이 존재한다. 이렇게 t1과 t 이 차이가 이 주기의 배수가 될 때 우리가 단순 곡선이라고 합니다. 자, 뭐 이런 곡선 이거 단순 곡선이죠. 자, 이런 곡선은 단순 곡선이 아닙니다. 이런 곡선은 중간에 이렇게 만나게 되죠. 자, 이거는 이제 막 반복이 되는데 반복이 되는데 그래서 주기성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같은 점이 되면 그 주기에 뭐 n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 곡선입니다. 중간에 겹치는 게 없죠. 이거는 단순 곡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곡선에 대해서 이제 이런 모양을 보기 위해서 곡선의 주기를 생각을 했고 이제 단순 곡선을 생각을 했습니다.
보기로 이제 타원 곡선, 자, 알파 t가 a 코사인 t, b 사인 t, 이게 이제 타원 곡선인데, 여기서 a는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면은 이 곡선은, 여기가 a고 여기가 b이면 이 곡선은 타원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곡선은 주기 곡선이죠. 이 곡선에서 a, 그러니까 이거는 at에다가 2파이를 더해도 같은 함수값이 되죠. 뭐 이것에 뭐 4파이도 같은 함수값이 되죠. 또 뭐 6파이 또 같은 함수값이 되는데, 이것의 주기는 이거 2파이입니다. 그래서 주기가 2파이인 2파이고, 이 곡선은 단순 곡선이죠. 주기 곡선이고, 그 주기 차이가 날 때는 이게 같은 사상값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 이 사상값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 곡선이면서 주기가 2파인 주기 곡선이 됩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주기 곡선의 길이는 이런 주기 곡선의 길이는 지금 뭐 이 곡선의 상의 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자연스럽게, 만약에 알파가 주기가 p인 이 곡선이면, 그러면 이것의 이제 이 알파 곡선 알파의 길이는 바로 정의하기를, 자, 0부터 p까지, 자, 이 곡선의 속력을 ds로 이렇게 적분을 하면은, 그러면 이 곡선의 길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 저 그림에서 이 곡선의 상에서의 곡선의 길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적분을 우리가 이 곡선의 길이라고 정의를 하자. 주기 곡선에 대해서 곡선의 길이를 이렇게 정의를 하면, 우리가 곡선의 상의 그 길이가 이제 자연스럽게 맞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알아볼 것을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이 알파가 실수 전체에서 정의가 되는 평면곡선인데, 이것은 길이가 L인 주기 곡선이면서 주기적인 단위 속력 곡선이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곡선은 이제 길이가 L이면, 이거는 또 단위 속력이니까 이 경우에는 주기가 L이 됩니다. 주기가 L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파의 전곡률을 정의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0부터 L까지 L이, 여기서는 길이가 L인데 단위 속력이니까 L이 주기가 됩니다. 이 곡선의 주기 곡선인데 주기가 L이 됩니다. 근데 위에서는 이제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 속력을 적분을 했는데, 전곡률은 그 평면곡률을 적분을 한 것을 우리가 전곡률이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곡률을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이것의 그 전곡률은 이제 곡률을 평면 곡률을 적분을 한 건데 그래서 이름은 좀 적당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왜냐면은 어떤 뭐 물체가 움직일 때 자동차가 이렇게 움직일 때 이게 이 어떤 시간에 대해서 y가 이제 vt 어떤 속력 어떤 함수라면 이것을 적분한 거 a부터 b까지 이거 적분한 것은 이것은 움직인 길이가 되죠. 이 속력을 적분하면 길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거와 마찬가지로 앞에서 우리가 이 곡률, 이 평면 곡률 이거는 0부터 L까지 우리가 그 회전각의 변화량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ds니까 자 이것의 변화량이니까 이 값은 세타 L 빼기 세타 0이 되죠. 그래서 이 전곡률은 값이 그 곡선이 한 주기를 회전했을 때 그 회전량인 거죠. 그래서 전곡률은 곡률 개념이 아니라 회전량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좀 곡률이라고 붙이지 않고 전 회전량이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이미 그냥 전 곡률이라고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전 곡률이라는 걸 쓰겠습니다. 그러나 전 곡률은 이제 곡률 개념이 아니라 곡률을 적분한 거니까 회전량이다. 전 회전량이라고 이제 개념적으로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전 곡률은 총 회전량이라고 이해를 하면 그러면 이제 다음 정리가 이제 곡선의 대역적 성질 다음 정리가 이제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이 알파가 이렇게 가는데 이게 주기적인 단위 속력 곡선이면 그러면 알파의 전 곡률은 2파이 이것의 정수배이다. 이거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죠. 만약에 곡선이 이런 모양이 되면 전곡률은 그 회전량이 이 세타 s가 한 바퀴 빙 돌면 이거는 뭐 2파이가 되겠죠. 이렇게 돌면 이거는 이렇게 얘가 이제 세타 s 회전량을 해보면 두 번 돌았습니다. 이건 전곡률이 이거는 4파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 감겼으면 6파이. 이제 반대로 돌면 전곡률은 마이너스 2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정리에서 주기적인 단위 속력 곡선이면 전곡률은 2파이의 정수배가 당연히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쉽게 이렇게 된다. 자, 이거는 왜냐면 자 L을 이 알파의 곡선의 길이를 L로 도착. 그러면 L이 알파가 단위 속력이니까 L 주기적입니다. L 주기적일 것뿐만 아니라 이 알파의 주기는 L입니다.
이제 그리고 자, 0부터 L 이 주기까지 평면곡률을 적분을 하면은 이 평면곡률은 세타 닷 S니까 이거는 세타 L 빼기 세타 0이 되죠. 그 0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알파는 L 주기적이므로 주기가 L이 되니까 알파의 S 더하기 세타 이거는 알파 S가 되고 그래서 주기적이니까 이거 미분해도 똑같이 이렇게 됩니다. 이거이므로 특히 이제 S 대신에 0을 놓았을 때 따라서 S 대신에 0을 놓았을 때 알파 닷 0 이거는 알파 닷 L과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L만큼 한번 움직였을 때 같은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코사인 세타 L 사인 세타 L 이게 알파 닷 L 이건데 이게 알파 0 L 이게 코사인 세타 0 사인 세타 0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코사인 사인 해서 크기가 1인 벡터를 나타내는데 이게 같으니까 이 각이 같아야 되죠. 이거이므로 이 각의 차이는 세타 L 빼기 세타 0 이것은 같은 각이 같은 방향을 나타내야 된다. 즉 2파이의 이게 정수배가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된다. 그래서 주기적인 단위 속력 곡선은 그 알파의 전곡률은 총 회전량이니까 2파이의 정수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에서 이 알파가 만약에 단순 곡선이면은 반시계 방향으로 돌았으면 전곡률은 2파이고 반대 방향으로 돌았으면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돌았으면 전곡률은 마이너스 2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평면곡선에 대한 대역적인 성질을 하나를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대역적 성질 다른 걸 하나를 보려고 하는데 이거는 정리가 이제 내꼭지점 정리라는 겁니다. 내꼭지점 정리라는 건데 자, 평면곡선에 대해서 꼭지점이라는 것은 정의가 이 알파가 정칙인 평면곡선인데 자 알파의 꼭지점은 뭘 꼭지점이라고 그러느냐 이거는 이 평면곡률 이 K의 극점을 우리가 알파의 꼭지점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뭐 이렇게 됐을 때 자, 가장 이제 많이 휘어진 부분 또는 가장 적게 휘어진 부분 이게 이제 꼭지점들이죠. 가장 적게 휘어진 부분 이런 게 변화율이 이 회전각의 변화율이 가장 큰 부분 그 극점이니까 주변보다 이렇게 큰 부분 국소적으로 주변보다 가장 작은 부분 이런 게 이제 꼭지점이죠.
이 KS는 세타 S니까 K의 극점, K의 주변보다 극대점이거나 극소점인 것은 이 회전각의 변화율이 뭐 그 주변보다 가장 작거나 주변보다 클 때 우리가 이제 알파의 꼭지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 꼭지점 정리는 이걸 이제 내 꼭지점 정리라고 그러는데, 자, 알파가 이게 이제 주기적인 단순 평면곡선이면 알파의 꼭지점은 적어도 4개 존재한다. 아무리 적어도 4개 존재한다. 4개보다 더 많을 수가 있죠. 자, 이런 것은 이 꼭지점이 4개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꼭지점이 여기서는 뭐 많이 존재할 수도 있고, 이렇게 또 여기에 또 이렇게, 그래서 이 꼭지점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소한 4개는 항상 존재한다 입니다. 자, 이거는 왜냐면 우리가 이 알파가 주어져 있으면 이 알파의 상 모두를 포함하는 포함을 하는데, 모두를 그 내부와 경계에 포함하는 반지름이 가장 작은 원을 이렇게 생각하자. 자, 이런 겁니다. 자, 곡선 이 알파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것의 상을 내부와 경계에 포함을 하는데 반지름이 가장 작은 것은 이런 거겠죠. 이런 원이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원과 이 곡선, 이 원과 곡선 이 알파가 겹치는 호가 존재하면 이 호들의 점들이 모두 꼭지점입니다. 점이 모두 꼭지점이므로, 모두 알파의 꼭지점이므로, 이제 꼭지점이 무수히 많은 거죠. 이런 경우는 증명 끝이다. 즉 지금 이 곡선과 이 알파가, 이 원이 어떤 적당한 호가 있어서 이렇게 겹쳤다. 이렇게 겹쳤으면 여기에 있는 모든 점들이, 겹치는 모든 점들이 꼭지점이 됩니다. 그래서 꼭지점이 무수히, 이 알파의 꼭지점이 되죠. 그래서 꼭지점들이 무수히 많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4개 이상 당연히 된다. 이제 그렇지 않다고 해보자. 이제 이 원과 알파가 겹치는 호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자.
그럼 이 경우 접점은 적어도 두 개 존재한다. 자,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이것을 포함하는 가장 작은 어떤 원을 그리면 이 접점이 적어도 두 개 존재합니다. 자, 두 다른 접점을 P와 Q로 놓자. 그러면 여기 P, 여기 Q 이렇게 되죠. 그러면 자, P와 Q에서 이제 P와 Q에서 이 곡률은 곡선의 곡률은 지금 이 원의 곡률보다 크게 되죠. 우리가 이 P에서 곡선의 곡률은 이 원의 곡률은 이 반지름 R분의 1인데 원의 곡률보다 크다. 자, 그러면 이 지금 이제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P와 Q 사이에 두 점, 이제 P와 Q 사이에 놓인 곡선이, 그러니까 P와 Q 이제 P와 Q 사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곡선의 점 중에서 곡선의 점에서 이 곡선 알파의 점에서 P와 Q 사이에 놓인 곡선의 점에서 곡률이 그 원의 곡률보다 작은 점이 존재한다. 우리가 왜냐면 이 지금 우리가 P점이 이제 알파 어떤 S1이고 Q점이 알파 S2라면 자, S1과 S2에 대해서 우리 이 곡률을 생각을 하면 이 곡률이 이 원의 곡률이 R분의 1이었으면 자, P점은 이 곡률보다 더 이렇게 높습니다. 그 다음에 S2에서도 이 곡률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사이에 이것보다 더 낮은 어떤 점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낮은 점이 없으면은 어떤 호가 돼야, 무슨 호가 있어야 되지. P와 Q가 이렇게 접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P와 Q 사이 독립된 접점이니까 이 사이의 어떤 점 중에서
이것보다 그 어떤 낮은 그런 점이 반드시 존재해야 되죠. 그래서 이게 여기를 이제 T1이라고 놓으면 여기에도 존재하지만 이게 주기적이니까 여기 S1 바도 같은 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도 어떤 이게 존재해야 됩니다. 여기를 T2라고 이렇게 놓으면 두 점 사이에 낮은 점이 존재하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이런 점 중에서 이제 극소점을 찾자. 극소점 T1과 T2를 찾을 수 있다. 이게 이때 이제 알파 T1, 알파 T2가 이제 알파의 꼭지점이죠. 그 다음에 이제 T1과 T 사이에 또 T와 또 여 사이에 극대점을 또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T1과 T2 사이와 T2와 T1 플러스 여기 2파이 사이에 이제 그 곡률의 극대점을 찾을 수 있다. 극대점 이거는 이제 이거 타우 1, 타우 2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알파 타우 1, 알파 타우 2 이것도 이제 알파의 꼭지점이죠. 그래서 최소한 꼭지점 4가지를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위에 이제 최소한 4가지가 이렇게 옆에서 이게 R분의 1 이렇게 찾았고 여기가 S1, S2 그 다음에 S1 플러스 2파이가 아니라 이게 L이죠. L 그 길이 주기 곡선의 길이 L로 하면 이게 반복이 되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최소값을 찾을 수 있고 이 사이에 또 최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S2 더하기 L 이렇게 되면 여기 사이에 이렇게 최소한 4개의 점을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4꼭지점 정리를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면곡선에 대해서 대역적인 성질 4꼭지점 정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평면곡선에 대해서 우리가 그 평면곡률 이게 그 회전각이 그 속도 벡터가 x1 방향으로 벌어진 정도가 세타 s라고 놓으면 그걸 회전각으로 놓으면 이 회전각의 변화율이라는 것을 성질을 이용을 하고 이 곡률은 그 회전각의 변화율의 그 크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곡선의 이런 전체적인 모양을 보기 위해서 이런 곡선을 우리가 주기 곡선으로 정의를 하고 단순 곡선도 정의를 하고 그러면 이제 저런 주기 곡선의 길이는 당연히 저렇게 될 거고 우리가 그 다음에 전 곡률을 평면 곡선을 이제 한 주기 길이로 이렇게 적분한 것을 우리가 전곡률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전곡률은 곡률자가 들어갔지만 곡률이 아니라 그 회전각 총 회전 변화량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주기 곡선의 전곡률은 총 회전량이니까
그거는 2파이의 정수배라는 게 이제 당연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주기적인 단순